아침 한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유럽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조금 아까 2시간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인 러시아의 남부와 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를 원대 복귀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 이 보도를 이 내용을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 통신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현지 시간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을 복귀시킨다라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르 코나센코프 소장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전 세계에 브레이킹 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투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임무를 달성한 남부군구와 서부군구 소속의 부대들이 이미 철도와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병력과 장비를 싣기를 시작했고, 오늘 15일부터 원래 주둔을 하던 주둔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으며, 일부 병력은 도보 행군으로 원대 복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2, 3일 전만 해도 러시아 접경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전력에 관해서 거의 모든 러시아 군구의 병력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을 하는 TV 찌베즈다라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방 TV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방송이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곳에서 T-72B3 주력 전차, 그다음에 2S1 자주포, BTR-82A 장갑차, BTR-3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열차에 싣는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 발표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된 전력의 전부를 철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저께죠. 2022년 2월 14일 영국에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직후에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것에 미루어서 나토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4자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을 철회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면 이번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푸틴의 승리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군의 일부가 철수를 시작을 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긴장도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배치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철수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치되었던 전력을 100% 철수하지도 않고 일부 병력은, 일부 전력은 남겨놓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은 약간 쿨링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 대한민국 안보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분석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어떤 카르텔, 그리고 그들의 미국에 대한 견제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실시한 그 하이브리드 전쟁의 효과를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남긴 것을 이제 라고 평가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식의 그 하이브리드 전쟁의 어떠한 전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그 SNS 계정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그 배치가 되는 기갑 장비와 전력을 아주 공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그 민간 SNS를 통한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서방 세계에 많이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특히 이제 중국과 북한이 그 민간 SNS를 통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급한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합을 함으로써 태평양에서 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면서도 조금 좀 위험스러운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잠재적 위협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을 한 그 북한이 그 미국에 대한 위협에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가 되면서 세계 차원의 이제 안보 위협은 한풀이 꺾였지만, 도리어 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은 조금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군사적으로는 굉장한 그 위험성과 긴장도가 이제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그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한반도를 포함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 이제 미사일도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타협점이 없고 그 이제 출구 전략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조금 타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이 정권으로서는 그 정치적인 타결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북한도 그 이 조용원을 필두로 하는 그 북한 조선노동당 그 조직 지도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이 수령 유일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뀐 이제 북한을 그 정치적 타협의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라는 주체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협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 좀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